안녕하세요. 여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불거진, 미국 흑인 커뮤니티의 이제 동양인 상점 불매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흑인 커뮤니티에서 동양인 상점들을 불매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14세 소년 사이러스 칼막 멜튼의 사망 사건에서 이제 릭처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보이콧이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2023년에 이제 14세 흑인 소년인 사이러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이제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점주인 이제 치키 릭처라는 분이 홍콩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하고 소년이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재판 결과 배심원단이 이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을 이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뮤니티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났겠죠. 소년이 어이없이 이제 좀 어이없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판결 이후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주요 앞에서 이제 Justice for 사이러스의 정의를 시위도 이제 벌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무죄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심지어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점주 아저씨가 혼자 불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다 한 건데 그래서 의협 순간이 명확하지 않고 추격 상황이었다는 점으로 봐서는 이제 유죄 확정이 안 된 거래. 법 참 어렵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소년도 이제 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주 아저씨 사진인데 보면 좀 되게 예민해 보이시죠? 생긴 것도 되게 예민해 보이는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좀 그런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니까 예민해진 것 같은데 그 동네에 실제로 이제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 장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건 이게 왜 무죄인지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1991년에 벌어진 라타샤 할리스 사건을 떠올렸다고 하거든요. 당시 비슷한데 15세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리스가 오렌지 주스를 훔친다는 의심을 점주한테 또 받은 거예요. 한국계 점주 순자도 씨가 총으로 쏴 사망하게 했다고 합니다. 감시 카메라에서 영상을 보니까 할리스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계산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점주분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을 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사건과 이제 되게 비슷하죠. 점주 둘 다 동양인이고 피해자는 흑인이 억울하게 죽은 그런 사건인데 판결이 거지 같은 것도 똑같고요.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왜 온라인에서 갑자기 동양인 불매를 하게 된 건지 하자는 건지 이해는 솔직히 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양인들은 무슨 죄인가? 그쵸? 그냥 다들 열심히 산 사람일 뿐인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 굳이 영향을 받아야 하나 하는 이런 또 복잡한 이슈가 있기도 하고 보니까 참 복잡한 이슈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 인종차별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인종차별이 아니라 상권 구조에서 오는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도시는 흔히 이런 구조예요. 일단 흑인 거주 지역, 저소득층 지역 안에 있는 편의점, 뷰티 서플라이, 이런 네일, 머리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 주유소 가게 운영자는 주로 아시아계, 중동계,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왜냐? 백인 자본은 이제 주로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흑인 창업은 대출 자본 접근이 상대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이민자들은 이제 남는 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영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기도 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소비자는 흑인이 되고 소유자는 이민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동양인들은 왜 이런 상권에 많이 위치해 있는가를 보시면 이민자들은 이제 소규모 자영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처음 미국에 들어왔으면 미국 내 신용 기록도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부족할 것이고 직업 자격 인정이나 직장 네트워크 이런 게 다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업 대신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을 많이 택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에는 역사적으로 은행 대출이 이제 주로 부유한 지역, 백인 지역에 더 유리했고, 상업용 부동산 접근도 제한적이었고, 이민자들은 공동체 자금이나
기존 자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제 저렴한 이제 저소득층 그런 지역에 가서 자영업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역이 더 자영업을 하기가 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건데, 네. 그리고 그런 동네들이 당연히 치안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때문에 생긴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SNS에는 되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어떤 반응들은 또 일단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이거는 인종차별을 더 부추기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번 기회에 흑인 경제 커뮤니티를 좀 더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취지다, 이런 반응이 두 가지가 엇갈리는데요. 일단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틱톡 영상을 보시면, 네티즌 영상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무작정 동양인 사업이면 싸그리 보이콧하자 이런 게 아니라 흑인 커뮤니티 경제를 좀 키우자, 요런 데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는 헤어케어, 뷰티, 스킨케어 등등 흑인 사업가들이 이제 운영하는 사업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고, 그건 뭐 자기 자유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자기 임대인이 동양인이었는데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시아인들은 흑인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개인 경험이니까요. 동양인 커뮤니티를 비하려는 게 아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동양인들이 흑인 차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뭐 요런 요점, 이 정도 요점이 담긴 영상이거든요. 뭐 그렇기엔 니네도 동양인 차별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동양인은 밤에 뉴욕 지하철을 타면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남편이 실제로 아는 사람 얘긴데, 그분이 밤에 뉴욕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다가 묻지마 폭행을 흑인들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좀 무섭더라고요. 동양인한테 이제 좀 묻지마 폭행을 좀 많이 저지르잖아요. 특히 뉴스에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서로 이렇게 계속 이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좀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게 또 느껴집니다. 뭐 아무튼 이런 보이콧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도움되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놓고 니네 또 BTS 콘서트 갈 거잖아. 모두가 이제 나쁜 동양인, 나쁜 흑인, 나쁜 백인인 것은 아니니까요. 소수가 지랄하는 걸로 다수가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아무튼 흑인 커뮤니티 이제 경제를 또 키우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같은 흑인 비즈니스가 더 많이 생기고 더 잘 되면 좋죠. 예, 좋은 거고. 이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제 동양 비즈니스가 많이 없기를 저는 그냥 바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잡한 사태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이번 편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다뤘으면 하는 외국 주제나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오세요. 안녕.